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 속에 녹아있는 흥미로운 서양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서양사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문화는 지금 우리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챗 KNU에서는 서양사를 연구하고 계신 윤영희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학과에서 서양사 가르치고 있는 윤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도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 건드렸다, 저 나라 건드렸다, 우리나라 관세를 올려다 내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두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어서? 저는 성격 이상해서? 그렇다기보다 미국의 역사,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저 세계 국제 질서의 어떤 경찰 역할을 하려는 흐름도 있지만 또 뿌리 깊은 고립주의의 전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우리가 넓게 시간을 두고 이해한다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생각보다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의 예시 중 하나로 커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희에게 사실 커피 한 잔은 밥 먹고 수업 가는 길에 당연히 들고 가는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그럼 커피 한 잔의 의미가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달랐죠. 커피는 뭐예요? 본인한테? 커피는 필수템. 빠지면 섭섭한 아니면 일상? 어떡한? 네. 뭡니까? 커피가? 저한테 이제 약간 여유, 여유. 쉼표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 맥락을 얘기하면 커피는 한동안 지식이었습니다. 영국에는 한 1600년대에 이미 커피 하우스라는 게 유행을 해요. 진짜 지금 스타벅스가 전국에 있듯이 웬만한 큰 도시 커피 하우스가 있었어요. 이 커피 하우스는 누가 갈 수 있는가? 남성만 출입했습니다. 남성만 출입을 했고 아무리 그래도 커피가 외국에서 온 신상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지위가 있는 남성들이 커피를 마시는 그런 게 상당히 그들한테는 난 이 정도의 어떤 지위가 있어, 품위가 있어 그런 의미를 가졌고요. 또 거기서 모인 김에 명사들이 모인 거니까 일종의 교양 강의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내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커피가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저 지식의 공동체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동경과 반발심이 동시에 있었겠죠. 그런 여성의 그 니즈를 채워준 게 바로 차였습니다. 1600년대 말부터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차는 여성들이 즐겨요. 따뜻한 차에 설탕 한 조각 딱 넣고 우유 섞어서 먹으면서 여성들의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커피는 남성의 음료, 한동안 차는 여성의 음료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차 이게 허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차가 방금 여러분이 말한 필수템 아니면 여유 얘기했듯이 항상 커피가 가지는 의미를 변해왔다. 이런 걸 알아도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근로시간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엔 쉬는 날이라는 이런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근로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사람들이 근로시간을 정해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 개념이라는 게 잘 없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요일 개념은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습관도 이제 그렇게 노동 시간 타이트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장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전 같은 습관으로는 이제 공장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이.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 잠깐 갔다가 또 마셔요. 그럼 숙취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성월요일에 관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날은 숙취가 너무 심하니까 쉬어요. 그리고 화요일 정도 돼야지 일을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몰아서 일을 합니다. 그 금요일 오전까지 엄청 좀 과도하게 일을 하고 금요일 오후도 또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생기면서 자본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노동자들의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9 to 6 같은 개념도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점차 노동자들의 시간을 통제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습관과 통제하는 과정이 산업혁명 이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노동일이라는 개념이 있고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거다 라는 거 우리가 알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 쉬는 날이 생긴 게 예전에 막 사람들 엄청 매일 일하게 해서 그게 자유를 박탈한다 이래서 생긴 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통제해서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쉬는 날을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장려하고 오히려 약간 반대로 오게 된 거죠. 이젠 약간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학부 시절에 법학을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학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법학에서 사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많은 학생들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별 생각이 없이 과를 정했어요. 약간 옛날에는 그냥 문과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보내고 싶은 과가 부모님이 제일 보내고 싶은 과가 법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또 자연스럽게 그때는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시험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군대도 미루고 4학년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될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나는 뭘 해야지 행복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런 생각? 대학교 4학년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이 됐을 때 난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뭘 하고 싶을까?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나는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자가 되고 싶다. 어떤 과목을 할까? 어떤 전공을 할까? 생각했을 때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아는 거는 좋은 출발점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계속 하겠다기보다 해보고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학원부터 서양사를 공부했는데 여기까지 올 줄 몰랐네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좋은 길, 화려한 길. 근데 그 길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은 뭘까? 그리고 그 길이 난 행복해하는 길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정말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까르보나라는 그 스파게티 아시죠? 네. 다른 소개팅도 하시고 그럴 텐데 소개팅하면 많이 먹는 게 파스타잖아요. 그렇죠. 카르보나라가 왜 카르보나라가? 카본이 이제 탄소 오! 쪽 그런 오! 처음이에요. 이런 대답을 하려고 처음 만나봤어요. 일단 여러 설이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전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맞아요. 카르보나라가 이제 카보나이트 그 탄소라는 말에서 온 건데 카르보나라 베이컨이 올라가잖아요. 그 베이컨을 이제 수추로 이렇게 구워서 카르보나라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가 이제 1800년대 초반에 이제 독립 및 통일 운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남쪽은 프랑스계 왕조가 있었고 북쪽은 오스트리아계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독립을 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그 독립 운동가들이 까르보나리라고 했어요. 까르보나리. 그래서 이 까르보나리가 많이 먹었던 파스타다 해서 까르보나라라는 얘기도 있고, 까르보나리가 소스 들고 다니면서 베이컨을 구워서 먹어서 까르보나라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나가서 딱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알면은 이상한 사람이고 모르면 못하는 사람이고 헤어지면 전 이상한 사람. 교수님께서 이 서양사 중에서도 이 영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영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나요? 그렇죠. 일단 유학을 영국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년도 최근에 다시 영국으로 갔다 왔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나가서 자료 수집도 하죠. 그러는 이유가 학생몰에서 공부하는 거랑 실제 거기서 보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한 공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하면 결국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영국 사람들 만나보면 제가 공부한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그 긍정성, 약간 역병이 다가와도 웃음으로 넘기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딱 경험하면 이 차례던데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래서 좀 그랬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료 때문에도 가지만 그 나라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측면도 있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유튜브 영상으로 몇 번 접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보다 채널이나 벌거벗은 세계사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혹시 방송 출연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그냥 약간 시작은 우연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방송국에서 TVN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좀 이제 영국사 좀 설명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좀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뭐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약간 이제 뭐라고 그러냐, 원래 교수들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좀 망설였는데 그때 이제 PD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논문 쓰면 몇 명이 읽으냐. 이게 실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공부한 거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좀 도움을 주고 싶지 않으시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출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게 시작한 동기였고요. 벌거벗은 세계사를 시작을 해서 제가 뭐 11번 벌써 찍었는데 또 이제 그거를 하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보다라든가 지식 채널들이 또 많잖아요. 여러 지식 채널에서 또 이렇게 섭외가 와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항상 인생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처음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복해온 일상 속에 사실은 서양 사회가 겪어온 수많은 선택과 변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체크인에서는 서양사가 우리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지금 우리 일상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윤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깊이 이야기 나눠주신 윤영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